이번 시간에는 사회 계약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페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는데, 위에 이제 큰 틀에서는 요 근대 있잖아요. 근대. 요 마던 에이지.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알아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요 마던 에이지에서 요 색깔도 이쁘네. 자, 뒤로 넘어가서 뒷페이지에 보면 요 칸이죠. 여기 이제 보면 소셜 컨트랙트라고 그래서 사회 계약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요거 했었죠. 중세에 우리가 봉건제도라고 그래서 봉건제도 여기 아래쪽에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래서 앞 페이지에 보면 요 퓨들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퓨드가 땅이라고 그랬죠. 땅.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사회계약서를 보면 우리가 자연의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정치제도, 특히 이제 왕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또 확립이 되고 또 우리가 자연 상태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떠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치 제도를 가지면 된다. 막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사회 계약서를 주장했던 사상가들 그건 이제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거죠. 토마스 홉스가 있고 여기 처음에 여기 토마스 홉스. 이건 좀 눈에 확 띄게 한번 요 색깔 해볼까? 토마스 홉스가 있고 그 다음에 로크. 우리가 이제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루소가 있어요. 우선 요 토마스 홉스라고 할 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의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서 적자생존의 어떤 상태로 보면 돼요. 적자생존. 근데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의 상태를 갖다가 좀 더 홉스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루소 같은 사람은 이제 좀 이상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 우선 처음에 이제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촘스키라는 사람 이야기할 때도 한번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B.F. 스키너라는 행동주의 학파일 때도 또 한번 나오게 돼요. 뭐 플라톤과 연계돼 가지고 뭔가 반대 개념으로 이제 좀 나올 수도 있고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다 잠깐 제가 적어볼까? 여기다 보면 존 로크라는 사람은 이제 백지설을 주장합니다. 백지설. 요 단어는 좀 외워놔야 돼요. 테뷸라 라사라고 하는 요 표현인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게 블랭크 슬레이트라는 뜻이에요. 블랭크 슬레이트. 그래서 백지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백지설. 그럼 백지설이 뭐냐? 우리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때 이 어떠한 이 태어날 때 어떤 개념을 갖다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무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백지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변 환경 이러한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에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막 다채로운 색깔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런 다채로운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이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보면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러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거 우리가 내재주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재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뭐 사람은 이제 뭐하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예를 들어 인간은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미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담고 태어나는데 그 깨닫는 사람 삶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고 끄집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 반대 개념이 우리가 내재주의니까 내재주의라는 단어를 저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인네이티즘이라고 그랬죠.
동의어로 네이티비즘이라고 그랬어. 이런 단어들을 좀 외워놔야 돼요. 네이티비즘, TISM입니다. 자, 그래서 백지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그냥 빈 도화지, 거기에 우리가 어떤 색깔의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뭐 성격도 형성되고 한다라는 거, 아예 그냥 무로 태어난다라는 거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위에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개념이냐면 정치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자, 정치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유래하냐면 자, 암묵적 계약에서 유래한대요. 자, 유래합니다. 암묵적 계약 between 뭐 사이냐면 자, 통치를 받는 국민과 그 다음에 이 정부 사이의 암묵적 계약에서 유래하는 게 바로 이제 정치적 권위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 그러한 사상이 이제 became a fundamental concept,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현대의 정치 사상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계약설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정치 통치를 받는 국민과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암묵적 계약이 된다라는 거죠. 암묵적 계약. 자, 그럼 이제 이 암묵적 계약을 이제 할 때 자연의 상태를 갖다가 어떤 상태로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의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사상적으로 주장하고 그 사상을 전개한 사람이 세 명이라는 거. 우선 첫 번째 이제 홉스가 있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단어가 나오죠. 자, 이제 자연의 상태와 관련해서 state of nature라고 하는 게 자연의 상태라는 거. 이제 홉스부터 이제 첫 번째 1이라고 체크하면 되겠지. 자, 홉스는 이 자연의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요 끊임없는 영속적 전쟁의 상태로 규정을 합니다. Where 자, 그 상황에서 life is solitary, poor, nasty, brutish, in short. 이 뭐야? solitary 혼자라는 거죠. 그럼 poor 아주 형편없이 가난하기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 그다음에 nasty 아주 지저분하는 거. 그리고 brutish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짧다라는 거. 이런 단어로 지금 표현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부정적인데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그래서 to escape this violent state 이러한 어떤 폭력이 난무하는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지.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때 개인들은 집단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야. surrender. 이 양도하다라는 거죠. 포기하는 거. surrender. their natural freedom. 자신의 모든 천부적으로 가지는 자유의 권리를 갖다가 to sovereign authority. 이게 왕이 되는 거야. 자, 그 왕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리바이어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홉스는 리바이어선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리바이어선이라는 게 원래 이제 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유기체잖아. 살아있는 유기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를 갖다가 살아있는 유기체 개념으로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홉스의 리바이어선이라는 게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왕 하나가 이제 국가 전체다라는 생각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홉스는 그 개념에서 이제 국민과 그 다음에 정부와 이 암묵적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정부를 대변하는 사람을 우리가 왕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왕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로 리바이어선이라고 하는 유기체라고 이제 본 거예요. 자, 우선 이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런 이 왕이라고 하는 sovereign authority라고 하는 그 왕, 자, 그 왕이 뭐를 갖다가 법으로 집행하냐면 바로 peace and security, 그렇죠. 뭐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주냐면 평화와 그 다음에 국민의 안전을 갖다가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잘 보면 자, 이제 개인들은 집단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surrender their natural freedoms. 자신의
이 첨부 이 첨부 조건을 받은 자유의 권리를 갖다가 다 왕에게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다 양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대신 뭐를 갖다가 보장받는 거야? Peace and Security라는 걸 보장받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현대 사회에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첨부 이제 태어나면서 가지고 이제 가지게 되는 이런 모든 권리를 갖다 양보하라 그러면 뭐 언론의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유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정치 사상이 이제 초기 단계이고 그만큼 또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이 또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의 상태를 갖다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존 노크로 들어가면 존 노크는 이 자연의 상태를 갖다가 more optimistically 좀 더 이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의 상태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라 보냐면 he sees it as a state of relative peace and equality.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와 평화와 그 다음에 평등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때문에 보장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by natural law and reason. 우리가 자연법과 그 다음에 이 reason 이성에 의해서 이 통치가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natural law와 reason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뒤에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respect each other's rights. 자, 다른 사람의 권리를 갖다가 존중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켜준다라는 거야. 그 뭐에 대한 이제 권리냐면 여기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겠죠. S가 붙었으니까 생명권, 자유권,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을 갖다가 보장을 해준다. 그럼 여기에 이제 비교했을 때 이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그 배경에서는 자연 상태가 굉장히 뭐했어요? 그렇죠. 그냥 아수라장인 거예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아주 전쟁을 불사하고 항상 이렇게 뭔가 치고박치게 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위에 solitary, poor, nasty, brutish, 그 다음에 short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 거의 반대 개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자, consent라는 건 동의하는 거. 자, 뭐 하는 거에 동의를 하냐면 이제 만드는 거죠. 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natural law와 그 다음에 이성을 바탕으로 논쟁을 갖다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갖다가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연권을 갖다가 보장해 주는 거죠. 이건 이해갔죠? 자연의 상태를 자연 상태에서 인간을 갖다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크 같은 경우는 이 natural law와 reason이라는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되는이라고 해서 로크는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요 표현을 적었습니다. 요거 있을 거예요. constitutional monarchy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루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좀 이제 뭐라고 해서 idealistic 이제 좀 이상적이야. 그리고 이제 인간은 내재적으로 선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설에 좀 이제 가까운 거죠. 인간은 선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자연의 상태에서. 그러면 이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홉스나 로크라는 사람과는 좀 이제 특히 이제 홉스와는 완전 반대되는 사람인 거죠. 홉스와는 반대되는 사람이다. 로크 같은 경우에도 자연의 상태를 이상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인간 자체가 이제 인간의 어떤 이 본성이라고 하는 자체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자연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자연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뭔가 전쟁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뭔가요? 본성적으로 굉장히 선하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상태.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선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advocates for 뭐를 갖다가 주장을 하냐면 사회계획설인데 대디아라고 하는 사회계약서를 갖다가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디아라는 사회계획서. 이제 여기서 이 앞에 보면 advocates 앞에 he라고 적으면 조금 더 문법적으로 맞겠다. 그렇죠? 자, 뭐를 가자면 집단적 자유와 그 다음에 평등을 갖다가 회복하는 거죠. through 뭐를 통해서 하냐면 community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데 guided by the general will 일반 의지를 통해서 일반 의지. 근데 이제 일반 의지와 관련해서 좀 요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한번 볼게요. 일반 의지. 우리가 general will이라고 하는 일반 의지.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준수해야 될 그 이유를 갖다가 요렇게도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각각의 개인 있죠. 개인. 각각의 개인. 뭐 이제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 D 이렇게 이제 한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A의 개인적 의지가 있겠죠. 얘도 will이 있고 얘도 will이 있고 얘도 will이 있고 얘도 will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요 각각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표를 선정하는 거죠. 대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측면에서 대표가 representative라고 하거든요. 나를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representative를 우리가 선출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법을. 그러면 사실 알고 보면 요 law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각각의 개인의 의지를 발현해서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대표를 선출하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선출한 대표가 뭐 하게 되는 거야? 이 법을 만들게 되는데 결국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개인들의 의지가 모아져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general will 일반 의지의 표명이 되는 거지.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general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따지고 보면 바로 일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의지의.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생각해두면 되겠다. 그래서 루소 같은 경우는 이 자연의 상태, 즉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상태에서 누구를 헐뜯고 막 하는 거 아니다. 선하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 일반 의지에 의해서 이제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이상적이죠. 실제 우리가 다 선하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사람 간에 이렇게 엮어 살다 보면 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주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옆에 정리해 놓은 사회계약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사상가는 이제 홉스가 있고 한번 바꿔볼까? 그 다음에 로크가 있고 존 로크.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루소가 있는 거지. 루소. 자, 우선 홉스 같은 경우는 자연의 상태를 갖다가 그쵸. violent, chaotic, lawless 이렇게 보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보존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런 존재, 그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갖다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어떤 역할이라고 봤을 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 권위를 갖다가 우리가 정부에서 준다라고 했을 때 뭐를 갖다가 옹호하는 입장이 되냐면 홉스는 바로 절대군주제, absolute monarchy 이런 걸로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군주제, monarchy, absolute monarchy, 절대군주제. 자, 그다음에 로크 같은 경우는 그렇죠. 평화롭긴 하지만 우리가 논쟁에 이르기 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이 첨부권과 그다음에
이 천부권을 이제 보장하고 이 서로 간의 충돌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한적 권위, based on. 그런데 이제 뭐라는 걸? 이 동의에 기반을 한 제한적 권위.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역할이 이 홉스만큼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부의 권한을 좀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거야. 제한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이제 왕도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왕도. 그러나 이 루소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이제 이상적이지는 않죠. 루소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평화롭긴 하지만 논쟁을 일으키기 쉽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nstitutional monarchy라고 그랬지. constitutional monarchy. 자, 그다음에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화롭고 그리고 자유하고 동도해. 자, 그러나 이제 루소가 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회에 의해서 인간은 부패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태어날 때 봐봐요. born 자, 이제 태어날 때 색깔을 좀 진하게 하자. born good 선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but corrupted by 자, 이제 society가 나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부패가 되는 거예요. society. 인간은 부패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등과 이런 어떤 집단적 자유를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 그 부패된 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일반 의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 더욱더 이제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잠깐 설명했던 요렇게 이 앞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법을 예를 들어 가지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의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게 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문을 읽었을 때 그 지문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우리는 요 정도로 해서 머릿속에 이 사람들은 좀 외워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홉스라는 사람, 로크라는 사람, 루소라는 사람 반드시 머리에 넣어두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그 자연의 상태를 봤을 때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악하다. 좀 이런 쪽으로 가는 쪽이 홉스고 그 다음에 아니다. 인간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이성적이지만 그러나 가만 놔두었을 때는 또 논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고 루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다 본성은 착하다. 하지만 태어났을 때 인위적인 어떤 사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제 뭔가 이제 corrupted 이렇게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상태 그걸 갖다가 이제 자연의 상태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부패된 그걸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의지를 갖다가 우리가 증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그럼 이제 여기 이 마던 에이지까지는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죠. 컨템포러리 에이지 이제 현대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현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각각의 시대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틀만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마던 에이지의 마지막 쪽에서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여기 1700
89년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18세기에 이제 크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고 이 메리 셸리의 프랭크스타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나중에 이 소설은 대충 아시죠? 이 프랭크스타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이제 과학자가 이 몬스터라고 하는 이 괴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인간이 이런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신의 영역에 도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비극적 사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프랭크스타인에 나오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머릿속에 좀 넣어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프랭크스타인과 관련해 가지고 뭐있어 넣을 거. 이카루스가 있죠. 이카루스. 이거 좀 약하게 하자. 이카루스. 웁스. 이카루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카루스가 있고 바벨탑 사건 있죠. 바벨탑 사건. 이제 타워 너무 두껍다 그렇죠. 타워 오브 자 그래서 바벨탑 타워 바벨이라는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우리가 프랭크스타인 말고 하나가 더 있지.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가 있죠. 프로메테우스. 요즘엔 생각이 잘 안 나. 자 이카루스 한번 봐요. 이카루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이제 밀랍으로 이제 초 같은 밀랍으로 이제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늘 그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죠. 이 태양은 우리가 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갈망이라고 하는 것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인간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열에 그래서 추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나의 월권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제한적 존재잖아요. 그 제한적 영역을 갖다가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바벨탑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인간이 그런 거죠.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너도 와라 하면서 우리가 탑을 쌓자. 그래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신에 대한 권위를 갖다가 이제 또 거기에 도전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신의 저주를 받는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언어가 나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펄미스티어스라는 프로메테우스도 그렇죠. 제우스로부터 주지 말라고 하는 불을 갖다가 그렇죠. 바로 인간에게 주는.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 프랭크스타인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을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능이든 아니면 편입이든 뭐 토플, SAT 한 번씩 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프랭크스타인은 이제 우리가 문학 쪽에서는 첫 번째 과학 소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깊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클래시시즘이라고 하는 이성을 강조하는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면서 일어나는 운동인데 바로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문학 작품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획기적인 작품이다라고 하는 걸 체크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농업혁명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린 레볼루션이라는 것은 농업혁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농업 혁명이라는데 뭐를 갖다가 이제 도입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확 이렇게 높일 수 있냐면 그렇죠. 이제 높은 수확량을 이제 나타내는 곡식 같은 거, 곡물 같은 걸 도입하기도 하지만 이런 게 있는 거지. 농업 기술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 화학 이제 비료의 사용. 근데 이제 화학 비료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건강에 또는 동물의 어떤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게 결국 이제 이 플러스라는 측면도 있지만 food produ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증가가 되었겠지. 하지만 raised environmental and social concerns라고 하는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뭐가 나와요? 그렇죠. 로맨티시즘
로맨티시즘 시기가 나오네. 근데 연도를 보니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네요. 자, 그러면 로맨티시즘이라는 건 뭘 강조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만 좀 외우면 돼요. 이모션을 강조하는구나. 네이처, 자연을 이제 뭔가 또 강조하는구나. imagination, individualism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에 반대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자, against the Enlightenment's focus on reason and industrialization 여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로맨티시즘이 어디에 반발해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 바로 계몽주의는 우리가 이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건 이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산업화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반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작가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이런 시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워즈월스는 진짜 너무 많이 나오고 바이론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음악가 교육도 이제 나오네요. 그렇죠? 베토벤 이런 사람들은 눈에 살짝 익혀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트랜센덴털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초월주의는 특히나 미국적 철학 운동이라고 그랬죠. 미국적 철학과 문학 운동인데 데디아라는 거를 강조하는데 뭘 강조하냐면 self-reliance. 자, 트랜센덴털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트랜센덴털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뭘 강조한다? 그렇죠. self-reliance.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급과 자족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트랜센젠틀리즘 하면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에멀슨이랑 그 다음에 그렇죠. 소우가 있죠. 그 소우가 이 왈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급자족. 어떻게 보면 루소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사회에 의해서 사회 안에 태어나면서 이제 타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타락이라고 하는 걸 회복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반 의지를 강조했는데 그와 약간 같은 맥락에서 이 소라는 사람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이 사회에 의해서 또는 인위적인 거에 의해서 부패된다 이런 식으로 또는 타락한다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셀프 릴라이언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산업혁명에 의해서 뭐 공장도 지어지면서 물건도 만들어지는 그런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거와는 반대되는 거니까 앞에서 나왔던 이 셀프 릴라이언스는 그렇죠. 로맨티시즘의 네이처라고 하는 거와 연관이 조금 있지. 이거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관이. 그리고 이제 영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영성.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어떤 이런 통일, 조화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성과 자연의 어떤 통일성 또는 조화 이런 거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이 자연에서의 어떤 심플한 라이프를 또 굉장히 강조하는 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두드러지는 인물은 바로 에멀슨하고 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개인의 직관과 그 다음에 이런 거 봐요. 그래서 로맨티시즘이랑 이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 트랜센덴털리즘은 이런 걸 강조합니다. 좀 약간 좀 이제 종교적인 어떤 컬트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죠. 우리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 신의 존재 또는 신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글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어떤 대상들이나 또는 자연에서 접하는 대상들의 어떤 신성성이라고 하는 거의 존재를 갖다가 또 굉장히 강조한대요. 그래서 로맨티시즘이랑 트랜센덴털리즘은 비슷한 시기에 나오지만 특히나 미국적인 어떤 철학과 문학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트랜센덴털리즘인데 자연도 강조하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인간과 자연의 어떤 조화 그리고 일상의 삶에 있어서 신의 존재 같은 거를 또는 신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빅토리아 에러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넘으면 굉장히 짧죠. 19세기 초반쯤 지나가지고 20세기 그러니까 19세기 초반부터 거의 말까지 해가지고 이제 백년이라는 시기도
이렇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퀸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왕이 통치했던 시대를 말하는데 이 시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봤듯이 뭐 이제 모럴리티 도덕성을 강조하고 사회 개혁 그다음에 산업의 발전 그래서 굉장히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제 세계를 갖다가 패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이제 휘황찬란했던 그런 영국의 시기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뭐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이제 영국이 세계 시장에서 이제 조금 이제 주춤하는 시기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굉장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브론테 시스터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 명의 그 작가를 갖다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것도 좀 여기서 보면 이 샬롯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에밀리와 그다음에 앤이라는데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브론테, 샬롯, 브론테 이제 샬롯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 그다음에 앤 브론테라고 해서 브론테 시스터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얼리즘이 나오네. 그렇죠? 그럼 이제 19세기 초반에 리얼리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중반부터 19세기 이런 거 이제 적어가면서 그냥 처음에 잘 안 외워지니까 19세기 중반부터 이제 20세기 또 초반이네. 그럼 리얼리즘은 뭐냐? 이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리얼리즘 그러면 현실주의잖아요. 현실주의. 그래서 이제 삶을 갖다가 묘사하는데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제 리젝트라는 건 거부한다라는 거죠. 로맨틱 아이디얼리즘. 그러니까 이제 낭만주의 이상이라고 하는 걸 이제 거부하는 거야. 우리가 낭만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뭐 자연으로의 복귀 이렇게 자연을 갖다가 이제 자연의 상태를 갖다가 굉장히 찬양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감정도 굉장히 중요성 여기고 자 오히려 이 리얼리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일상의 사람과 사회 문제 우리가 로맨티시즘도 로맨티시즘이지만 트랜센덴탈리즘이라고 하는 미국적 운동으로 살펴봤을 때 그죠 왈든 같은 경우에서도 그 소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인위적인 거를 버리고 사회를 버리고 자연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홀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도 않고 이렇게 이 은둔한 삶을 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를 갖다가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톨스토이나 아니면 이제 마크 트와인 이런 사람들의 작품에서 이제 보여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작품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문제를 갖다 적극적으로 다룬다라는 거. 그래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의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사회 문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뭔가 반영하는 걸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사회를 갖다가 저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